고착성, 영어로 sessile, 그지? SESSIL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식물의 어떤 그 진화를 갖다가 또 이제 자기 이 고착성에 맞게끔 이렇게 진화를 갔습니다, 그죠? 고착하는 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잖아. 이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스트레스를 갖다가 오는 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갖다 받는 데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물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누가 뇌를 갖다 잡아먹기 위해서 저기에서 누가 동물이 뛰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도망칠 수는 있지만 식물은 도망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디펜스를 갖다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동물들은 그늘 밑으로 들어가든지 사람은 안에 들어와가지고 에어컨을 켜면 되지만 식물은 그걸 갖다 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존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계된 어떤 유전자들이 저기 뒤에 이제 저 뒷장에 가면은 얼만큼인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 스트레스 또는 그게 이제 생물학, 곤충 스트레스는 이제 생물학적 스트레스라고 하고 비생물적 스트레스하고 환경 스트레스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되고 이제 굴감성 어떤 보이는 그거에 의해서 식물의 구조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과 무기물 어디서 흡수합니까? 토양에서 흡수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가 굉장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강합성하고 난 다음에 만든 영양분 강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강합성을 나타납니다. 근데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가 엽록체를 갖다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뿌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 데는 뿌리도 영양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뭐요? 잎에서 만들어진 강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갖다가 뿌리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 그거 이야기하고 건조를 갖다 피할 수 있는 기전.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환경 스트레스 가서 이렇게 어쨌든 이 땅에 물이 없어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갖다 마시러 움직여서 옮겨가면 되는데 식물은 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을 갖다 견뎌내야 되거든. 웃기님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있잖아요. 시든 게 좀 더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작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영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아 발달, 식량 저장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식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 여기가 보면 이제 홍조류, 녹조류, 익조류에서 그지 육상적으로 엽록체 AB를 포함하는 엽록체가 이렇게 좀 이 녹조류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강합성을 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나중에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처음 나타나는 게 이끼, 뿔이끼, 우산이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 이 이끼류하고 고사리류는 주로 이렇게 뭐요? 이게 그러니까 이끼류까지 여기까지는 유관속을 갖다 가지지 않는 비유관속 식물들이고 생태 식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유관속 수성이 나타나면서 고사리 나타나고 고사리 아니죠, 그죠? 고사리 있는 고사리 뭐 이제 여기까지 고사리하고 고사리가 나타나는데 얘는 이제 비종자 식물이고 그지? 종자가 나타나면서 뭐고 우리는 나자 식물, 피자 식물 나는 뭐고 종자가 끝으로 드러난 거 피자는 종자가 이게 쌓여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이 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꽃 피는 식물, 피자 식물에 가지고 꽃이 피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목린이나 이런 쪽에서 하다가 이제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아마 이거는 생명과학 2? 생명과학 2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웠을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 1학년 그 과목에서는 이거 잘 안 가르치거든요. 분류 쪽은 스킵하는 교수님들이 우리가 보통 스킵을 갖다 하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시면은 옛날 기억도 다 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생활사. 생활사는 뭐 이렇게 사람만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N으로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으로 있을 때 하고 2N을 갖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포자체라고 하고요. 포자체, 스포로파이트라고 하고 N일 때 정자, 남자 보통 이해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배우체 그런 게 이렇게 교본되죠. 바깥이 이게 서로 이렇게 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세대 교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등 생물일수록 N의 시기가 길어지고요. 우리 이제 고동 진핵 생물로 갈수록 사람하고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EN의 시기가 좀 길어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연구가 나오는데 뭐 세대 교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아실 거고 동물하고 식물하고 감수 분열 그 차이점은 우리 이미 1학년 때 배웠어요. 이걸 갖다가 말로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 때 그 기억을 갖다가 해보면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감수 분열해가지고 정자나 남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탁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분열해가지고 제1 감수 분열, 제2 감수 분열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남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분화가 되고 해서 완전한 정자가 만들어지고 분화가 돼서 완전한 남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끝나는데 식물은 좀 다릅니다. 식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감수 분열해가지고 보통 하나의 모세포에서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체세포가 2번 내지 3번이 더 일어납니다. 화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분 같은 폴로, 꽃가루, 개 같은 경우에는 끝에 이제 딱 분열해가지고 4개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중에 한 개가 체세포 분열을 2번 왔다가 2번 하는 거 맞지? 먼저 한 번 분열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정액하고 그 다음에 생식핵인가? 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 콜륨 튜브. 화분간 만들어지는 그 핵하고 두 개로 이렇게 할 때 그 화분간 핵이라고 하죠. 정액하고 화분간 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화분간 핵에서는 그 이제 나중에 화분간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화분간을 갖다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액이 화분간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분열을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그래서 2개의 정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중국 수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외떡잎이나 쌍떡잎 식물은 중국 수정해가지고 그 정자 2개가 하나는 뭐 난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수정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엠브리오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는데 2개의 격해하고 결합해서 배유가 된다는 거지, 그지? 이거 좀 따라오고 있으면은 옛날에 학부 때 공부를 하다 제대로 하는 학생이고 갑자기 이게 외계어처럼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그때를 또 새겨봐야지. 중복 수정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꽃가루 관핵은 꽃가루 쪽도 이 감수 분열이 끝마치고 나서 2번 정도의 그 체세포 분열을 더 하게 되는 거고요. 난자 같은 건 어찌됩니까? 난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난자가 감수 분열해서 4개의 어떤 난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3개는 퇴화합니다. 사람하고 비슷해요. 3개는 퇴화하고 하나가 이제 살아남은 다음에 하나가 뭐요? 3번의 체세포 분열을 갖다 합니다. 3번. 그래가지고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됩니다. 그래서 8개의 나중에 세포가 만들어지죠. 그 중에 1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가 됩니다. 남자. 나머지 7개는 남자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7개 중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2개의 극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조세포도 있고 이거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을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개념으로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여기부터 이제 우리 첫 시험부터 머리에 지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웅 동주라고 하는 게 있고 자웅 이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노이셰스라고 하고 다이이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웅 동주는 이제 수배우체하고 암배우체가 뭐 식물은 사람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나는 남자고
남성이고 여러분 중에 여성이 있고 그렇게 되지만 식물은 남성과 여성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 대부분 꽃이 그렇잖아. 대부분 식물이 암수수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람처럼 나는 암꽃만 가지고 있고 쟤는 수꽃만 가지고 있고 개체가 어떤 개체는 암꽃만 어떤 개체는 수꽃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드나무, 미루나무, 소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걸 자웅 이주라고 하고 자웅 동주는 있고 옥수수 뭐 이렇게 튤립 하여튼 우리 대부분의 식물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수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수정을 두 번 합니다. 뭐 이거 중복수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학생 나 식물 공부 안 했다고 잘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을 두 번 하는 거고요. 속시식물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이야기한 피자식물에서 일어나고 쌍떡이하고 엿떡이고요. 수정을 두 번 하는 건데 수정을 갖다가 뭐 이렇게 두 번 해가 수정란 두 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정자, 아까 이야기한 두 개의 정자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정자는 이제 난자하고 수정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란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정자는 두 개의 극핵, 이름을 극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극핵이야. 두 개의 극핵하고 결합해가지고 사면의 배젖 세포가 됩니다. 그걸 또 배유라고 하기도 하지. 뭐 한자어로 써가지고 배젖 세포, 배유 세포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엠브리오가 발달하는데 종자가 발달하는데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피자 식물은 속시식물은 굉장히 진화 과정상에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 엠브리오가 자이고트가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엠브리오가 되고 하면 이제 지가 어떤 영양분을 갖다 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주위에서 얻어야 됩니다. 주위에서 얻으면은 생존하는 거고요. 얻지 못하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자 식물은 그 아까 이야기한 사면에 배젖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엠브리오가 또는 수정란이 엠브리오가 발달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엠브리오죠. 엠브리오가 발달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줍니다. 그런 굉장히 큰 이점이 있죠. 야, 이거는 한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대 교본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이끼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자식물, 피자식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림 보고 하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해서 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할 부분은 이제 식물 구조입니다. 식물 구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줄기, 뿌리, 잎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트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지상부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줄기하고 잎이 슈트에 해당하겠죠. 지상부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식물에서 잎, 줄기, 뿌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조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배웠을 것 같아요. 지금 학년 배웠냐? 생명과학 2에서 옛날에 생명과학 1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세계 조직이 잎, 줄기, 뿌리에서 다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표피 조직. 그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지? 물관하고 체관 있는 거 그거 뭐라고 하나? 간다발 조직. 그 다음에 표피하고 간달발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하나? 기본 조직. 그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했다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잎줄기 뿌리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잎줄기 뿌리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식물에서 발견된 조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표피, 간다발 조직, 기본 조직.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 이런 잎줄기 뿌리에서 나타나는 세포의 종류. 세포의 종류 해가지고 특히 이제 기본 조직에서 있게 나타난 세포의 종류인데요. 세포의 종류를 갖다가 전체 식물 전체에서 나타난 세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지. 5가지를 갖다가 세포의 종류가 몇 가지 있냐 그래가지고 5가지 세포를 소개를 했답니다. 뭐요? 유세포, 후각세포, 후벽세포, 그 다음에 또 뭐 물관 쪽에 물관에 있는 세포, 체관에 있는 세포, 그렇게 해서 그 5가지 세포로 이렇게 식물에 있는 세포를 갖다가 좀 약간 그런 표현이지만 다 이렇게 식물 조직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세포를 갖다 분리해 가지고 세포를 딱 펼쳐놔요. 그러면은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는 게 거의 97%가 다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유세포, 후각, 후벽, 그 다음에 뭐 물관세포, 체관세포, 그렇게. 그래서 식물의 구조해가지고 그런 3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세포벽, 세포벽, 예, 원형질막, 세포막, 이건 잘 아실 거고, 이제 세포질. 세포질 하면 영어로는 뭐냐? 세포질에 대한 영어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토플라즘 아니면 사이토졸. 사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거 사이토플라즘과 사이토졸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그 번역에서는 둘 다 똑같은 한국말로 씁니다. 세포질 하면은 사이토플라즘, 사이토졸 모두 세포질력만 쓰죠. 그런데 두 개의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생명과학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요. 이런 차이 있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은 핵을 갖다 제외한 세포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사이토졸은 말 그대로 세포 소기관을 뺀 완전 세포 기질, 바탕질, 매트릭스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포벽, 1차 세포벽이 있고 2차 세포벽이 있습니다. 1차 말 그대로 그 시기입니다. 시기. 1차가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세포벽이 그 다음에 생깁니다. 2차 세포벽이 생기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1차 세포벽과 원형질막 사이에 2차 세포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2차 세포벽은 이 나타나면 조금 시간 지나면은 2차 세포벽에 다른 물질이 이렇게 침전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미그닌입니다. 미그닌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소나무에서 있는 송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2차 세포벽에 막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그닌 그 송진 같은 거에 물질이 어떻게 물도 안 통과 안 되잖아. 그래서 2차 세포벽에 미그닌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세포는 외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차 세포벽을 갖다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되면은 세포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죽은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세포벽은 미그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외부와의 어떤 교류가 가능하거든요. 외부로부터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물질을 내보낼 수 있고 하는 그 교류가 가능한데 2차 세포벽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세포는 죽어버리죠. 그래서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 세포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때 판단을 할 때 그게 이제 2차 세포벽을 갖다 가지느냐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그닌을 갖다 가지느냐 그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잎, 줄기, 뿌리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맨 안쪽에 있는 게 원형질막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바깥쪽에 있는 게 1차 세포벽이고요. 2차 세포벽은 뭐요? 1차 세포벽하고 원형질막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생명과학 시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잘 배운 학생들은 배운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에코 가지고 있고, 핵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갑자기 더우니까 밖에는 추워가지고 추우면서 좀 떨면서 들어왔는데 강의라도 하다 보면 우리 자, 이제 세포벽 약간 좀 깊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죠. 그러면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은 뭐예요? 셀룰로스잖아.
셀룰로즈 또는 셀룰로스 그거 말고 그 있습니다. 헤미셀룰로스 펙틴이라고 하는 거.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 구성 성분이고요. 펙틴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살을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세포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다당류가 발견됩니다. 그게 이제 점점 조금 깊어지는 거죠. 1차 세포벽하고 2차 세포벽을 갖다 보면 약간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1차 세포벽은 뭐 이거 특징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알고 보면 생명분 어린 세포의 특징이고 2차 세포벽은 이거니 포함하고 1차 세포벽보다 두껍다. 그렇게 되고 구조적으로 이제 아주 강해지죠. 미그린이 쌓이다 보니까 죽은 세포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구성을 보면은 성분을 갖다 보면은 1차 세포벽은 셀룰로스와 헤모셀룰로스의 함량이 낮고 펙틴 성분이 좀 풍부하다.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요. 2차 세포벽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는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함량이 1차 세포벽보다는 높아집니다.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사람도 이제 사람은 좀 다르고 식물은 이제 다당류로 해가지고 포도당의 중합체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셀룰로스가 포도당의 중합체거든요. 포도당 그렇게 있고요. 또 똑같은 어떤 구조를 갖다가 비슷한 어떤 포도당의 그 중합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식물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녹말이죠. 그래서 둘 다 포도당의 중합체인데 셀룰로스는 구조의 역할을 하고 녹말은 뭡니까? 영양분의 저장 역할을 한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아밀로스, 다시 말해서 녹말입니다. 녹말인데 얘는 결합이 이런 식으로 포도당하고 포도당 사이에 글루코시드 결합이 일어났는데 알파 왕포, 알파의 알파, 이 아래쪽으로 알파 왕포가 이렇게 생겨나죠. 자, 그런데 얘가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는 O의 위치가 바뀌었죠. 위로 올라갔죠. 조금 전에 까 그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요? 베타 왕포 글루코시드 결합입니다. 그 결합 각도가 알파냐 베타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셀룰로스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아밀로스가 되느냐 녹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배운 학생들은 배웠겠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띄어졌다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당류가 세포벽에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셀룰로스가 있고 헤미셀룰로스가 있고 또 뭐야? 펙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막 합성되는 게 또 다릅니다. 합성되는 게. 셀룰로스는 이것처럼 원형열막에 이 CSA 복합체, 셀룰로스 합성효소 복합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셀룰로스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셀룰로스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합성효소가 원형질막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헤미셀룰로스하고 펙틴은 어때요? 여기 이제 헤미셀룰로스하고 펙틴인데 얘들은 골지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지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포체, 이거 뭐라고? 분비소낭, 쉽게 이야기하면 분비소낭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해서 다르죠. 아까 셀룰로스는 그 만드는 효소가 원형절막에 박혀 있다고 했고, 여기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고, 헤비셀룰로스나 펙틴은 골지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비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차이를 갖다가 가집니다.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 이제 세포외 배출, 세포내, 뭐 이렇게 옛날에 배웠잖아. 생명과학 2 너무 괴롭나? 생명과학 2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생명과학 2 해가지고 물질의 수성 방법에서 그 중에 하나 뭐잖아.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식물 구조화해서 원형질 식물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거 있죠. 세포와 세포를 갖다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진핵생물에는 그게 잘 발견이 안 되는데, 관찰이 안 되는데, 우리 식물에서는, 식물 세포에서는 이게 있어가지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좀 고상직하게 이야기하면, 또는 이제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을 줄 때 이 통로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물리적인 피지컬한 채널이죠, 통로죠. 그렇게 되고요. 영어로는 플라스모 데스마타라고 하고 원형질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운 내용입니다. Yes.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소포체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소포체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세포 질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한 그런 어떤 통로, 경로를 갖다가 심플라스라고 해요. 심플라스. 왜? 생명과학 시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물질이, 그러니까 내가 뿌리, 토양에서 물하고 이 무기염료를 갖다가 흡수했어. 뿌리를 통해 가지고 그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염료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동 경로 하면은 뭐라고 배웠냐면은 심플라스트 경로가 있고 아포플라스트 경로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심플라스트 경로가 이제 이게 지금 원형질 연락사를 갖다 가지고 원형질 연락사가 심플라스트 경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원형질 연락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심플라스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플라스틱 트랜스포터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물질이 작은 분자가 세포와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세포로 이렇게 쭉 가는 거 경로, 그게 심플라스트입니다. 약간 저항을 받죠. 그렇잖아. 세포는 진하잖아. 세포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막 지가 바켓스처럼 이렇게 어디든 못합니다. 가는데 막 끈적끈적하고 해가지고 가면서 걸리적하면서 이렇게 되죠. 아포플라스트는 뭡니까? 원형질 막 바깥쪽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벽 그런 쪽에서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보면 세포벽도 있고 또 이제 세포벽하고 세포벽 사이에도 어떤 물리적 경로가 있거든. 이제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갭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아포플라스틱 수선입니다. 아포플라스트. 바깥쪽. 원형질막 바깥쪽. 세포 바깥쪽 그쪽을 갖다 아포플라스트라고 합니다. 안쪽을 갖다 심플라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원형질 연락사가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통로의 크기가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떤 세포가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가 얼마나 이게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에 따라서 세포 발달 시기죠. 거기에 따라서 통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원형질 연락사를 크기가 큰 원형질 연락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큰 물질이 통과할 수 있을 거고, 작은 거 갖고 있으면은 작은 물질이 많이 통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크게 대시한계라고 하는 거죠. 원형질, 이거 세포 유형이나 환경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경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세포는 원형질 연락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요. 약간 우리가 원형질 연락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해서 이렇게 소포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주위에 세포질이 쭉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지형 연락사가 있고요. 단순 원형질 연락사가 있는데, 단순은 그냥 이렇게 단순되죠. 하나로 쭉 지나가는 거고요. 분지형은 뭐예요? 가다가 요거처럼 가다가 분지가 되어 있잖아. 이걸 갖다가 분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질 연락사는 단순형이 있고 분지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1차하고 2차죠. 2차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1차 원형질 연락사, 2차 원형질 연락사 그렇게 나누는데, 그건 이 밑에 설명을 됐습니다. 세포 분열 도중에 만들어진 연락사는, 원형질 연락사는 1차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원형질 연락사가 있는데, 그거는 2차 원형질 연락사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중간에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세포 분열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 나누기도 합니다. 그죠? 갑자기 심각해지지, 서시합니다.
좀 내용이 이거는 몰랐는데 그죠? 더 갑니다. 좀 잔인하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형질 내락사의 실제 구조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얘 하늘색에 있는 게 소포체예요. 엔도플라스믹 메타필럼. 그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걸 갖다 뭐가 싸고 있냐면은 데스모 튜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위에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으로는 통로죠. 이것도 또 다른 통로죠. 그래서 소포체를 따라서 쭉 이동할 수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이제 세포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있는 거는 사상체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을 있고요. 이제 원형질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교과서에 사상체 단백질이 사실은 이거 원형질 막하고 이 중간에 있는 그 대수모 튜브를 갖다 연결해 주는 이게 사실은 사상체 단백질인데 이 책을 책은 전부 다 테이블 꺼내가지고 좋아. 예, 이 선이 여기까지 안 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아닌 건데 그래서 문서를 찾아봤더니 여기까지. 내가 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지? 슬라이드가 2장이고 번호도 참 꼽히고. 자, 식물 구조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분열 조직이 뭐죠? 전단 분열 조직, 에이피칼 메리스템이 제일 알려져 있는 분열 조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단 분열 조직은 저기 이제 쌍뜨기 식물로 치면은 줄기 끝에, 그다음에 뿌리 끝에 하나씩 있죠. 그래서 줄기 끝에 있는 거는 저 길이 생장 위로 올라가는 거고 뿌리 끝에 있는 거는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둘 다 길이 생장이네, 그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줄기와 뿌리의 중간에 있고 1차 생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요. 게다랭이의 눈에도 이렇게 분열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형성층은 주로 쌍뜨기 식물이죠. 쌍뜨기 식물에 보면 왜 줄기에 보면 간다발 쭉 이렇게 있고 보면 그 물관과 체관 사이에 형성층이 있거든. 그 간다발 형성층이라고 하거든. 그런 형성층은 부피 생장, 그러니까 2차 생장, 거기에 보면 점점 두꺼워지는 거, 굵어지는 거. 자, 뭐 그냥 이거는 쭉 여기 아까 그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이렇게 옛날에 생명과학 시간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이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잎이 이거 있어요. 잎이. 예? 쌍뜨기 식물 이야기를 합니다. 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간다발 조직이 있죠. 위에 게 뭡니까? 위에 게 뭔데? 간다발은 이제 물관하고 체관이 있잖아요, 그지? 이쪽이 뭐? 그럼 이제 이게 수업을 안 듣고 있다는 시라는 그 증거지, 그죠? 여기 옆에 물관부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게 답변을 못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이쪽에 있고 물관이고 아래쪽이 체관입니다. 잎은 줄기가 변형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줄기의 성뜨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관 체관부가 물관 체관해 가지고 관다발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배열돼 있거든요. 이게 상뜨기 식물은 그렇고 외뜨기 식물은 약간 산재해 있습니다. 퍼져 있고요. 어쨌든 쌍뜨기 식물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바깥쪽이 뭐요? 체관입니다. 안쪽이 뭐요? 물관입니다. 물관과 체관 사이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관다발 형성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잎은 이렇게 쫙 줄기가 있다가 잎이 쫙 이렇게 된 줄기에 변형된 조직이라고 했죠. 잎이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잎 밑면이 되는 거고 아랫면이 되는 거거든. 물관이 어떻게 되냐? 이 가까운데.
중심 안쪽에 물관이 있다고 했잖아. 바깥쪽에 체관이 있고. 그래서 착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체관이 있는 거고 위쪽에 잎의 그 중심, 줄기 중심에 가까운 쪽에 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위쪽이 물관이고 아래쪽이 체관이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띄워놓고 진정 상득의 식물이다. 이거 물관이 위쪽이 물관이냐 아래쪽이 물관이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진정 상득의 식물은 위쪽이 물관이야. 그러니까 줄기에 가까운 중심에 가까운 쪽이 물관이야. 먼 쪽이 체관이야. 먼 쪽은 어떻게 알 수 있어? 먼 쪽은 기공이 많죠. 기공이 이쪽보다 아래쪽이 기공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 그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잎줄기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는 뭐합니까? 식물 세포를 이용하면서 식물에는 세 가지 주요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잎, 줄기, 뿌리 모두 이 세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표피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잎이나 줄기나 뿌리나 물관, 체관, 간다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유관속이 뭔데? 이게 책마다의 문제점인 거예요. 유관속 조직이 문제. 간다발 조직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관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옛날 어떤 책에는 유관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의 추세는 이제 간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밑에 간다발을 적어놨어. 책에서는 간다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간다발이 똑같이. 근데 책을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해도 어쨌든 이 유관수가 간다발 같은 거예요. 같은 그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잎줄기 뿌리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뒤에 뭐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죠, 여기. 이게 뭔데? 이게 줄기예요. 줄기인데 줄기를 봅시다. 이거 뭐예요? 표피.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그랬노? 간다발. 그리고 이 표피와 간다발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뭐? 기본 조직. 그러면 그거 단순한 거야. 뿌리도 마찬가지야. 이거 바깥쪽은 뭐? 표피. 뿌리는 특히 또 안쪽에 있지. 안쪽에 간다발 조직이 있고. 그 표피와 간다발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뭐라고? 기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이렇게 더말, 그 다음에 간다발은 베스큘라, 그 다음에 기본은 그라운드. 그렇게 여기에는 용어가 뭐 이렇게 노는데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피 조직, 기본 조직 하나씩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 조직은 그냥 우리 그죠? 이제 포장세포,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피 조직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세포의 유형을 갖다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표피에서 발견되는 세포는 이제 이거 포장세포예요. 포장세포, 페이버먼트 셀이라고 해가지고 그 있잖아, 그냥 포장하는 게 덮는 거잖아. 우리 포장도로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거고 거기다가 가끔가다가 이렇게 이산화탄소, 산소가 이렇게 교환되는 물이 정산작용이 일어나는 통로인 뭐고 공변세포, 그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봤나? 모형 또는 트라이콤, 맞지? 트라이콤이지.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 책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이 그 잎을 갖다가 관찰해 보면은 특히 잎 윗면에 있을 수도 있고 뒷면에 있을 수도 있나? 주로 잎 윗면에 있나? 가시 같은 겁니다. 구조가 이 가시 세 개 정도 나와 있는 가시 세 개의 이 브랜치가 나와 있는 가시 같은 구조가 잎 털 같은 거 잔털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걸 갖다가 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포들이 관찰된다는 거죠. 그 잎을 딱 보면은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거기 있는 세포 그냥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공변 세포가 있고 대부분은 포장 세포고 그다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트라이콘 무용이 발견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잎에 있는 세포들은 강합성 안 합니다. 이미 큐티클하고 뭐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피 세포가 조직이 하는 역할은 식물 자체를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을 갖다 하죠.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보호합니다.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 같은 거 정산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물도 통과 못해요. 그래서 병균이나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침입도 못하죠. 우리가 잎이 병균에 감염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디에 감염되냐면 공변세포를 통해서 감염되지 나머지 표피세포에서 이 포장세포 이거 통과 못하거든요. 물도 통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감염 안 됩니다. 뭐 모형은 풍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유일하게 공변세포가 인육체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합성하죠. 강합성했어요. 5번 쉬었다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5번 쉬었다가 저 시계를 25분까지 쉬고